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R&D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용어 중에서 SOC도 사실 뭐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R&D는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R&D가 국가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국가연구개발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기부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만 해도 예산 액수가 27조예요. 아마 내년도에는 30조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대단히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거의 절대 다수가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예산이 좀 깎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항상 반발에 부딪히는 게 교육, R&D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 SOC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SOC가 낭비가 심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조금 밀리고, 그렇지만 R&D는 미래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그 생각들을 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가 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그러면 왠지 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R&D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R&D라고 얘기하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예타도 말씀드렸었는데,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일반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KDI, 조세연구원,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데, R&D 관련한 곳만큼은 키스텝이라고 해서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R&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R&D 27조를 뭐 한쪽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R&D라고 해서 작은 규모의 R&D들은 기재부가 직접 이 부분을 편성하고 심사하고요. 주요 R&D라고 해서 국가 시책 사업으로 하는 R&D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이 과기부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절차도 그래서 다릅니다. 주요 R&D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10월에 내후년에 쓰여질 R&D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을 저희 각 부처로부터 받아요. 과기정통부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년 1월에 그 R&D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1월 달에 각 부처로부터 과기정통부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3월 달에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 기준,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 비슷한 거를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와 각 부처에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서 기재부는 예산 편성 지침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반 R&D와 주요 R&D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을 설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각 부서가 예산안을 편성을 하죠. 그 편성한 예산안이 이제 예산 요구서로 해서 5월 달에 제출이 됩니다. 6, 7, 8월에 막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걸 이제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 편성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R&D 관련한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주요 사업을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비타당성 조사조차도 과기정통부가 진행을 합니다. 누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1년 내내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1월 정도에는 95%예요. 5월 정도에는 98%, 그리고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는 100이지만 사실 이제 그중 1% 정도 좀 깎이거나 뭐 바뀌기도 하니까 국회에서 1%를 건드려서 예산안이 편성이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또 얘기가 길죠. 그런데 일단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규정된 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근거해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는 정부가 하는 R&D가 있고요, 기업이 하는 R&D가 있어요.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R&D가 GDP 대비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비판들을 많이 받아요. 뭐냐면 그렇게 R&D를 많이 개발을 했는데 R&D 기술 수출은 별로 없어요. 이걸 이제 R&D 무역 수지라고 하는데 그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R&D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R&D 성공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좋은 게 아니죠. 실패가 없는 R&D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미 다 확정되었거나 쉬운 R&D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실패 비율을 높이더라도 실패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로도에서 인공위성 쏠 때 성공 안 하면 중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패를 했지만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서 또 그 다음에 또 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성공 확률이 1, 20%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R&D가 항상 그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또 그걸 노리고 또 이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R&D를 심사하고 집행을 모니터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중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건 그래도 좀 보이는데 R&D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R&D는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요즘 기술료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술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R&D를 개발했어요. R&D 개발했는데 그 성공적으로 그 개발이 돼서 그게 이제 뭐 수출이 되든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술료라고 해서 일정한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이제 내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예산도 지금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많이 쓰니까. 왜냐하면 27조를 쓰잖아요. 그 중에 뭐 이렇게 100개 사업을 했다. 그 중에 한두 개 사업만 성공을 해도 성과가 나기 때문인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 모든 걸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현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기재부만의 이제 것이었습니다.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상위 수준에서는 사업관리 시스템, 하위 수준에서는 과제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업관리 시스템에서는 뭐 부처별 기획이라든가 어찌됐든 정말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과제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뭐 심사한다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럼 R&D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부처가 직접 수행 관리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형태는 산하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과기부 산하에 또 내지는 이 과학기술 관련해서 거의 100여 개 가까운 연구소가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기술마다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물론 개별 기술을 가진 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그게 또 하나의 칸막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0여 개 가까운 연구소에 연구소마다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홈페이지를 바꾼다 다 바꾸고 뭐 이러면서 예산 낭비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큰 연구소를 통합한 다음에 융합을 해야 되잖아요. 100개가 되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같은 분야도 아주 잘게 쪼갠 거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계속 혁신하고 발전하고 융합하는 거니까 그게 좀 통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해서 뭐 교육공무원 인건비라든가 무슨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기재부나 KDI 이런 데서 경제적 타당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R&D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들이 많이 되면서 국가재정법이 2018년에 개정을 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주관 아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되게 이름이 길죠. 키스텝이라고 합니다. KIS 키스텝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이름들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키스텝, 뭐 캣텝, 뭐 코텝, 뭐 별게 다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로 저는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좀 구별이 쉽게 하는 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예타를 해요. 키스텝에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KDI가 원래 예타를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2017년, 8년부터 현 정부 들어 바뀌어가지고 중앙정부의 예타는 KDI가 계속하고 공공기관의 예타는 조세연구원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타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이 키스텝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만들면 이제 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R&D 사업과 기재부에서 심의하는 일반 R&D 사업을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R&D 사업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하고 주요 R&D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으로 지금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조나 되는 과기부 예산의 얼개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